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활의학과 조교수 차승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자리해 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말초신경병증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림프 부종은 오늘 주제가 아니어가지고 만약에 부종이 의심된다 그러면 재활의학과로 오시면 제가 상세히 검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이 뭐고 진단을 어떻게 하고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계는 이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합쳐서 중추신경계라고 하고 거기서 뻗어나오는 신경다발들이 다 말초신경에 속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몸을 움직이는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신경들이 있고 또 감각을 느끼는 감각신경 그리고 우리의 심박수를 조절한다던가 땀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이런 것들이 말초신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말초신경병증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원인이든지 말초신경에 생긴 병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항암후 말초신경병증은 영어로 CIPN이라고 해서 흔히 생기고 있는데 주요 항암제가 이제 플래티넘 계열 이런 시스플라틴, 옥살리플라틴, 카보플라틴 같은 그리고 탁센 계열, 파클리탁셀, 도세탁셀, 그리고 빈크리스틴 이런 게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있고 오늘 난소자궁 환자분들이 사실은 이런 항암제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항암 후의 말초신경병증이 상당히 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헌들 보시면 옥살리플라틴을 쓰시면 거의 80, 90%에서 생기는 거고 시스플라틴도 12에서 80%, 탁셀은 한 61에서 90%, 그 외에 빈크리스틴도 한 20% 발생할 수 있는데 시스플라틴과 파클리탁셀 같이 쓰면 70% 이상에서 발생한다는 문헌 보고도 있습니다. 증상은 어떠냐? 그러면 손발이 저리고 화끈거리고 특히 발이 많이 그렇습니다. 감각이 저하가 되고 가민하기도 하고 통증 양상은 환자분마다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균형을 잡기 어려워서 구름을 걷는 것 같다던가 발에 스펀지가 붙은 것 같다거나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걷기가 어려워져서 운동 기능 장애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이제 스타킹 앤 글러브 패턴이라고 해서 손발 끝부터 시작하는 게 이런 항암후 말초신경병증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말초신경병증은 항암 후에도 생기지만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이후에도 신경병증이 흔히 생기거든요. 그런 통증 같은 경우에는 띠를 따라서 쭉 저려오는 거와 반대로 이런 항암 후 말초신경병증은 아예 손끝 발끝부터 좀 저리고 시작한다. 특히 발바닥, 발끝이 많이 그렇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자분 인터뷰한 게 있는데요. 이게 소리가 안 나오나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긴 한데 혹시 소리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나옵니다. 네, 저기도 하고 이게 감각이 네. 예전처럼 이제 예민하지 않으니까 저도 이렇게 다니다가 이런 데 턱 있잖아요. 네. 그때 턱 있으면 그런 데가 툭툭 부딪히고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그렇게 주무르고 네. 이제 그 정도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오래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여기 종아리 여기 무릎도 막 푹푹 쑤셔요. 이제 쑤시더니 나중에는 여기 이제 여기까지도 지금 감각이 만지면 이렇게 매사를 만지는 건지 남의 살을 만지는 건지 감각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점점 더 손끝 발끝에서부터 좀 더 진행해서 올라오는 게 특징이 되겠고 환자분마다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달라요. 전기가 통하는 듯 불에 지진 듯 아니면 너무 시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사실 이 말초신경병증의 진단을 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생 빈도는 항암 시작 후 1개월 내에 70%, 10명 중 7명이 겪다가 3개월이 되면 한 60%, 6개월이 지나면 30%로 사실 초기에 많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항암을 짧게 하시거나 아니면 빨리 끝내시게 되면 좀 더 이게 회복도 빨리 되는 면도 있고요. 하지만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면 아무래도 회복하기가 좀 어렵고 항암제 자체의 용량이 높으시면
말초신경병증도 조금 더 지속되고요. 워낙 당뇨 같은 것들이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면 항암 이후에 말초신경이 2번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런 당뇨 아니면 콩팥 질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때 말초신경병증이 더 잘 생기고, 흡연 음주는 사실 모든 병의 근원이죠. 신체 활동도 만약에 주로 걷기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신경 자체에 포텐셜이 아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초신경병증에 더 잘 유발되고, 유전적으로도 이런 약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표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쭉 살펴봤을 때 65세 이상인 분들과 65세 미만인 분들을 쭉 보면 이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심한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항암을 시작하니까 점점 더 말초신경병증의 증상이 심해지고, 항암이 끝났는데도 65세 이상은 계속 좀 더 악화되다가 지속되는 경향,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씩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가 돼요. 한 1년 반 정도 봤는데, 사실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매우 흔하기는 하고 5, 6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드물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단 자체는 사실 항암을 하고 증상이 생긴 병력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 신체 검진을 통해서 감각이나 운동 기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고 신경전도 검사가 이제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의학과 신경과에서 시행할 수 있고, 이렇게 손가락에 스티커를 붙여서 말초신경의 운동 혹은 감각 같은 신경의 전도 속도와 크기를 통해서 신경 자체가 얼마나 손상되어 있는지 보는데, 여기가 정상이라고 해도 말초신경병증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 검사 결과가 나쁘지 않다면 앞으로 더 회복이 빠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증상이 계속 심하고 오래 가는 경우에는 이런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환자 자기평가라 그래서 요즘에는 환자분이 스스로 내 증상에 대해 설문을 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게 이런 진단에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런 스머가지 항목에 대해서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는지, 남의 살 같은 느낌이 있는지, 쿡쿡 쑤시는지, 쥐가 나는지, 뭐 밑에 보면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지, 시야 흐린 적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요 몇 점 이상이면 좀 말초신경병증이 의심된다 이렇게 보는 진단법도 최근에 많이 사용됩니다. 치료의 필요성은 일단 당연히 이것 때문에 삶의 질 저하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항암 치료 감량 혹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사실 말초신경병증이 너무 힘들어서 끙끙 앓다가 이제 도저히 항암 치료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전에 재활의학과 상담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끝까지 잘 끌고 가시는 게 앞으로 생존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치료를 어떤 걸 하느냐, 약물이 일단은 2가지 정도 쓰이긴 합니다. 듀록세틴이라는 약물이 제일 흔히 쓰이기는 하고, 초기에 어지러울 수 있어서 30에서 60으로 점점 증량해서 쓰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진통 효과가 있는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아미트립틸린 같은 거를 환자분에 맞춰서 좀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자체보다는 운동 치료가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치료는 유산소 운동, 걷는 것, 수영 다 도움이 되고, 균형 훈련이나 마사지도 포함한 재활 치료까지 시행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는 환자분들이 또 항암 치료 중이기 때문에 이런 약들이 진통 효과도 있지만 뭔가 어지러움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보다는 운동을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 연구 134명의 환자를 받고 69명은 운동했고 65명은 그냥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운동한 그룹에서 훨씬 더 점수가 이렇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도 이런 운동한 그룹에서 환자분이 훨씬 더 점수가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균형 훈련도 환자분에게 필요하면 초기 평가 때 환자분 걷는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균형 훈련도 이렇게 시행할 수 있고, 근력 운동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근력 운동도 다리를 들거나 엎드리거나 이렇게 환자분에게 근력이 줄어들어 있는지 아니면 균형이 감소되어 있는지 평가를 한 이후에 맞춤 치료를 교육법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저희 이제 안내문을 가져왔는데,
이런 손을 마사지하거나 주먹을 쥐었다 펴는 거, 그리고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고 면 양말을 신는 거, 그리고 감각 자체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저리고 시리기 때문에 막 불에 타는 것 같으신 분들은 밖에 막 차가운 곳에 오래 노출시키거나, 시리신 분들은 찜질을 막 하기도 하시는데, 그런 것 자체가 나의 온도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상을 입거나 동상을 입을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곳에 노출되는 것은 피해야 되고, 장갑을 꼭 끼셔야 되고, 이 감각이 떨어져 있고 또 운동 능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칼이나 가위 같은 거 쓰시다 잘 베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쓰셔야 되고, 낙상 예방 반드시 중요하죠.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골밀도도 떨어져 있을 수 있고, 방사선 치료 아까 보셨겠듯이 총골 골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넘어지면 더 심해지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저희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직접 하는 마사지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래에서 위쪽까지 쓰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발목은 가볍게 좀 눌러서 스트레치하면서 때 손에 좀 힘을 주면서 아치 있는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세요. 발가락 하나하나를 통증은 없는 범위 정도로 좀 누르면서 마사지합니다. 하나하나 발가락 주변을 자극을 좀 해주시고, 발가락을 좀 움직임을 줍니다. 움직임을 주면서도 압력을 같이 가해요. 사실은 마사지가 되게 복잡하고 여러 기법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제일 간단한 것만 앞에 가져온 거고요. 저희 재활치료사 선생님들 되게 전문적이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심하신 분들은 직접 재활학과 와서 배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말초신경병증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쇼츠를 제가 찍은 적이 있습니다. 상암치료 중에는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손과 발의 감각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때 맨발 걷기를 하시다 보면 발바닥에 쉽게 상처가 생길 수 있고,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이므로 감염까지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치료 중에는 맨발 걷기보다 편안한 운동화를 꼭 착용하세요. 안전하게 걸으셔야 합니다.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안전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라고 이제 쇼츠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요즘 너무 유행하는데, 특히 이런 말초신경 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주의하셔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 감각을 이런 말초신경 병증이 심하신 분들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 상품 보니까 발 마사지기가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지 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저기 있는 온열 기능은 반드시 주의해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약드리자면 말초신경병증은 매우 흔한 합병증이고 항암 이후에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시거나 고용량 항암제 쓰시거나 흡연 음주 하시거나 신체 활동이 좀 떨어져 있다면 더더욱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운동 활동을 늘리시고 근력 운동, 균형 훈련 이런 거를 포함해서 마사지까지 도움이 될 수 있고, 심하신 경우에 재활치료에서 재활학과 오셔서 재활치료를 받고 재활교육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물의 경우에는 다양한 약들이 써질 수 있지만 부작용을 반드시 유의해서 써야 하고, 특히 운동치료가 가장 주된 치료법이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